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죠. 한국이 미국에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약간 그 냄새가 나요. 드디어 우리 차례인가? 우리가 맞을 차례인가 싶은 냄새가 나는데, 미국이 무역을 해가지고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가 조금 있죠. 이 나라들을 적자 규모가 큰 순서대로 이렇게 세워놓고 줄바다를 치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 날려버리고 영토를 뺏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겁박을 주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관세 엄청나게 때린 다음에 싫으면은 미국에 들어와라, 51번째 주가 되라,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이 지금 빠따 맛집이 됐습니다. 근데 참으로 공교롭게도 우리 한국이 또 맛집이라고 하면은 일단 줄을 서고 보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여기 맛집이래, 진짜? 가볼까? 하면서 줄을 서버렸어요. 미국이 무역으로 적자를 보는 나라 중에 8번째로 적자를 많이 보는 게 우리 한국입니다. 8번 번호표를 받아놓고 줄을 쓰고 있는 거죠. 빠따 맞으려고. 물론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이런 애들이 풀스윙으로 이렇게 첫 바따를 이렇게 맞고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아닌 척, 모르는 척, 초점 잃은 눈 하고 뭐 이렇게 있었어요. 트럼프랑 눈 마주치면 안 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트럼프가 우리를 본 거예요. 거기 코리아? 잠깐만 기다려. 이거 때리던 것만 마저 때리고 그쪽으로 갈게. 편히 엎드려 있어. 괜찮아, 엎드려 있어. 살짝 이렇게 눈치를 좀 준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근데 우리 한국이 참 눈치가 없는 게, 하필 작년에 대미 수출액이 10%나 증가했습니다. 무역 흑자가 또 역대 최대치를 뛰어넘었대요. 뭐 잘 팔아먹은 것은 좋은데 왜 하필 지금 타이밍을 이렇게 못 잡나? 우리 수출 기업들 지금 뭐 하신 거지? 근데 사실 웃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눈치가 없고 이런 문제는 아니긴 해요. 오히려 옛저녁에 미국이 눈치를 줬잖아요. 중국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그래서 탈중국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미국이랑 더 많이 놀게 됐고, 미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 된 건데, 원래는 이게 중국이었는데 미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대미 수출액이 증가한 건데, 우리 트형이 뭐 그런 사정까지 봐주고 그런 형이 아니니까 그냥 기본 마인드셋 자체가 알바노야. 다 모르겠고, 한국이 미국에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한국이 미국에 무역으로 손해를 입히고 있다. 어떻게 네가 올래? 내가 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언제나 거의 그렇듯이 트럼프의 발언이 막 팩트에 기반하진 않죠. 이미 오래전에 한국이랑 미국은 FTA를 체결을 했잖아요. 사실상 대부분의 미국산 제품을 무관세로 수입을 하고 있어요. 뭐 쌀처럼 식량 안보에 중요한 거 이런 거 빼고, 농산물 같은 경우도 관세를 계속 줄여 나가다가 아예 없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게 좀 모르시는 것 같다, T형이 자료 좀 대충 보고 트집을 조금 잡으시는 것 같다, 가가지고 잘 설명하고 오해를 풀고 오겠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T형이 말한다고 들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냥 뭐라 하고 싶으니까 근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무거나 짚히는 거 가져오는 거지, 그 근거가 틀렸다고 해가지고 막 그래? 내가 틀렸네? 미안해? 이럴 형이 아니에요. 우리 정부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럼 뭐 들이받아야 되나? 그럴 순 없잖아요. 우리가 뭐 EU처럼 이렇게 같이 들이받아줄 개모임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개모임이 뭡니까? 주변에 중국이랑 북한, 러시아, 일본 이런 애들밖에 없는데, 이건 이제 개모임이 아니라 개모임인 거야. 여의 말고 아이 있죠. 차우차우, 풍산개, 시베리아 허스키, 막 시바견 뭐 이런 거 모임이에요. 그냥 우리 순번 되면은 그냥 엎드려가지고 맞아야 돼요. 빠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호주머니 뒤쪽에다 양말 조금 넣고 팬티 한 장은 덧대고 뭐 이런 느낌? 근데 또 우리 정부가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그 해안을 내놓은 게 있어요. 거친 파도와 같은 우리 트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 묘수를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바로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을 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계속 불만을 토로하는 게 무역에서 적자가 난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미국산 에너지를 더 많이 사줘가지고 적자를 줄여주겠다는 거죠. 아니, 어차피 사야 되는 물건인데 다른 나라에서 사오던 물량을 조금 줄이고, 기왕이면 미국산을 더 사줘가지고 미국의 적자를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미국산 에너지를 안 썼냐? 아니요, 이미 많이 쓰고 있었어요. 작년에 수입해온 원유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우디산이고,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미국산이에요. 사실 원래는 미국산을 잘 안 썼는데, 트럼프가 처음 당선이 됐을 때, 트럼프 1기 때부터 미국산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당시에도 트럼프 정부는 화석연료 개발을 적극적으로 했죠. 특히 셰일 혁명도 있어가지고 이때 물량도 많이 풀었고 가격이 또 저렴하다 보니까 이때부터 미국산을 많이 사오기 시작했는데, 이번 트럼프 2기에 들어와서도 트럼프 정부가 다시 화석연료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해요. 환경 규제 같은 거 싹 다 폐기하고 셰일가스도 증산한다 그러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조금 떨어질 것 같다, 시장에서는 기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도 아예 그냥 반값 에너지 같은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에너지 가격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을 하게 되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조금 해소를 시켜주면서 트럼프의 이렇게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가격적으로도 이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이기까지 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희망적인 얘기만 하자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뭐 다른 얘기는 조금 뒤에서 하고 또 요거랑 관련해가지고 우리 트형이 추진하고 있는 큰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이에요. 알래스카는 미국 위에 그 캐나다 왼쪽에 있죠. 이 알래스카의 북쪽에 보면은 가스전이 하나 있습니다. 기름이 나면 유전이고 가스가 나오면 가스전이죠. 미국에서 이 가스를 뽑아다가 수출을 조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알래스카의 북쪽이다 보니까 거의 1년 내내 항구가 얼어 있어요. 부동항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수출을 못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육로를 통해 가지고 알래스카 남쪽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갖고 오냐? 가스관을 연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파이프 라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남쪽에서는 이 가스를 받아 가지고 요거를 액화를 시킵니다. 가스를 얼려 가지고 액체 상태로 만드는 거죠. 요거를 이제 액화 천연가스라고 해 가지고 LNG라고 하는 건데 보통 가까운 거리는 기체 상태로 해 가지고 가스관으로 옮기고 러시아가 유럽에서 옮길 때 가스관으로 옮기죠. 반대로 이제 먼 거리 같은 경우는 액체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배에 실어 가지고 운송을 하죠. 이 기체는 부피가 큰데 액화를 시키면 부피가 600분의 1이 돼 버려 가지고 엄청나게 주는 거야. 추를 할 때도 LNG로 만들어다가 이렇게 LNG 선으로 운송을 하는 거예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근데 이게 알래스카의 위치를 보면은 이게 태평양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출이 되는 물량은 주로 동아시아로 갈 거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가 많이 받겠죠. 잘 되기만 한다면은 우리한테는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일본이랑 한국에서 이 사업에 투자를 해주면 조금 좋을 것 같다. 어차피 이거 되면은 너네한테도 좋은 건데 기왕이면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미국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이제 나라라서 바로 그냥 해버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잘 되기만 하면 좋으니까 투자도 우리가 하고 물량도 우리가 받으면 거기서 시너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협상할 때도 유리할 수 있고. 그리고 희망 회로를 조금 더 돌리자면은 이 가스관이 길이만 1300km가 된대요. 우리 국토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장 길게 그어도 500km 정도 나오거든요. 정말 엄청난 규모의 가스관을 건설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이게 가스관뿐만이 아니라 뭐 정제 시설도 필요할 것이고 액화 시설도 필요할 것이고 관련 인프라가 상당히 필요한데 우리나라 건설업체 같은 것들이 시공사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조금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아니 뭐 투자도 해주는데 뭐 건설사 우리 거 쓰시죠? 뭐 이런 말을 한 번은 조금 어떻게 해볼 수도 있잖아. 그리고 그 쇠빙 LNG 선이라고 해가지고 LNG 선 중에 그 얼음을 깨면서 가는 애가 있어요. 그 팥빙수 만들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되게 잘 만들거든요. 투자를 하면서 저희 배도 조금 팔아주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부가 효과들이 있다고 이제 보더라고요. 물론 이론적으로만 보면 좋죠. 미국의 에너지 개발에 투자를 하고 건설 과정에서 우리가 또 참여를 하고 그렇게 뽑은 에너지를 우리가 또 수입을 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 또한 해소가 되고 빠따 맞는 줄에서 열애가 되고 그림은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 트형의 똥꼬를 엄청 빠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트형도 버틸 수가 없어요. 화상 입습니다. 치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우리만 그러는 것도 아니라서 여기저기서 뭐 근데 이제 문제는 개중에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위험한 알래스카 초대. 이게 약간 이렇게 잘못 먹었다가는 이렇게 탈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난이도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알래스카 북쪽이 날씨가 지랄 맞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개발하기가 되게 힘든가 봐요. 이미 미국에 있는 민간 기업들은요 발을 다 뺐다고 합니다. 엑슨 모빌 뭐 이런 큰 석유 기업들 있잖아요. 사업성이 좀 가늠이 안 돼가지고 도리도리를 쳐버렸대요. 그래서 이게 오바마 때부터 계속해서 시도를 했던 사업인데 결국은 성사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총대를 메고 우리 한국이나 일본한테 짬을 시키는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트형은 항상 이렇게 미국 돈으로 뭘 하려고 안 하잖아요. 바다 건너 남의 돈으로 뭘 하려고 하시니까. 그리고 이게 워낙에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보고 가야 되는데 트럼프의 임기가 4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안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몰라요. 다들 그 트럼프한테 처맞으면서 뭔 생각하고 있냐면은 4년만 버티자. 4년도 아니다. 3년만 버티면 된다. 남은 1년 이빨 다 빠졌다. 치아 이슈가 조금 있다. 그래서 이악 물고 빠따 맞고 있습니다. 정권 바뀌고 나서 다시 뭐 친환경 한다고 막 규제를 만들고 하면 이거 사업 같은 거 다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트형만 보고 가기에는 조금 불안한 거죠. 우리 바이든 때도 이것저것 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살짝 조금 애매해진 것들 많지 않습니까? 또 그 꼴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 입의 한 입만이었습니다.